여러분 혹시 매달 보험료 낼 때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고 계신가요? 나중에 아프면 다 내면 되겠지, 가족들 짐은 안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믿고 계실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보험사가 아니라 불안함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보험의 본질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침몰하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배수 펌프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펌프를 너무 크고 무거운 걸 달아서 오히려 배를 가라앉히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펌프가 아예 없어서 작은 구멍 하나에도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 보험 레벨업에서 여러분의 배가 가장 가볍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를 싹 뺀 최적의 장비 3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남들 다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보험 말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실속 있는 구성입니다. 특히 영상 중반에는 몰라서 못 찾아먹는 환급금 혜택도 준비했으니까요. 내 돈 귀한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필수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실손은 내가 낸 병원비에서 약간의 자기 부담금을 빼고 다시 돌려받는 가성비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죠. 이 중 실손 보험으로는 급여 의료비에 속한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지원받는지는 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장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큰 병 걸리면 돈 많이 깨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혜택, 바로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4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니까 1,500만 원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보험사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상한제는 지출한 의료비 총합이 상한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아무리 큰 수술을 해도 실손보험이 있다면 내 돈은 연간 200만 원까지만 나간다는 거죠. 단 4세대의 경우에는 비급여는 포함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연령 구분 없이 저렴한 편이고요. 보장 한도도 연간 5천만 원으로 1년이 지나면 5천만 원씩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어도 상당한 병원비 부담은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2위, 4위는 순서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3가지 질병을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암, 뇌, 심장 3대 질병은 한번 발병하면 상당한 치료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3대 진단비는 3가지 질병의 진단 확정만 되어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후에 수술을 받든 안 받든 입원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지급되니까 타 보험에 비해 청구 조건이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쪼개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만큼은 실손과 별개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되는 특약은 최대한 피해서 보장은 챙기되 보험료는 줄이는 겁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분류되는데요. 고해감, 소해감은 따로 넣지 마시고 일반암과 유사암 딱 2가지만 챙기세요. 일반암 하나면 고해감도 같이 커버가 되고 유사암은 발병률이 높으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서 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뇌, 심장질환에 진단되면 병원비의 95%를 지원해 주거든요. 암은 심지어 5년간 지원되고 재발, 전이, 잔존암일 경우 추가 5년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다 보니 비급여는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험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말이죠. 이를 위해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추가하는 게 좋은데요. 이 특약은 오직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2천만 원씩 보장돼서 연간 최대 6천만 원까지 정액 지급받는데요. 보험료도 1,000만 원 기준일 때 40세 남녀 각각 5,460
360원, 4,300원으로 매우 저렴하죠. 보험료도 부담 없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 실손보험, 3대 진단비로 부족한 비급여 암치료까지 지원되니까요. 이렇게 최소한으로만 준비해도 충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진단비는 크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나뉩니다. 이 중 여러분이 가입할 심장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요. 이 특약만 준비해도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전체 심장질환 환자 수의 약 56.1%,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꼭 든든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 외에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 심부전, 빅맥 등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할 수 있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어서 전체 심장질환을 공백 없이 보장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면 충분하니까요. 마지막은 뇌질환입니다. 진단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뇌혈관이 터지면 받는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뇌손상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 마지막은 뇌출혈, 뇌졸중뿐만 아니라 두 진단비가 보장하지 않는 마지막 질병까지 받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이 중 뇌 관련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전체 질병을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면 뇌졸중, 뇌경색은 못 받고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 그 외에 기타 뇌혈관은 못 받습니다. 기껏 가입해놓고 보장 범위 받기라 못 받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충분하고요. 다만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이다 보니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뿐 아니라 순환계 질환에 진단돼서 수술, 혈전 용해술, 중환자실 입원 치료 등을 받으면 보장하는 순환계 치료비가 있는데요.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수술 시,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려서 수술 시에만 지급되는 2대 질병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3대 진단비는 여러 종류의 특약을 다 가입하기보다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4가지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단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가입 한도의 20%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필수 보험은 수술비 보험인데요. 실손에서 수술비 나오는데 왜요? 하시는 분들 실손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갱신형이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통원 한도가 적다는 겁니다. 만약 큰 규모의 수술을 통원으로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외에는 전부 개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납입 기간만 지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 유지가 가능해서 실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아쉬움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정말 많죠. 각각의 장단점은 비교적 뚜렷하지만 이 중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다면 저는 1호종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호종 수술비는 질병과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 차등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백내장 수술은 1종으로, 위대장용종 제거 수술은 2종으로 보장합니다. 카테터 삽입 수술, 절개 없이 진행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비관열 수술은 3종으로 보장하고요. 개흉, 개복해서 진행하는 관열 수술은 4종, 장기 이식 수술 등은 5종으로 분류해서 5종 기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습니다. 1호종 수술비의 장점은 현행 실손보험과 다르게 급여, 비급여 나누지 않고 보장하고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입원인지 통원인지와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거고요. 또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신의학 기술까지도 보장해줍니다. 자기 부담금 없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실손과 함께 지원받으면 상당한 수술비 부담까지 줄이실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중 1호종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보너스,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 장마철 누수로 인한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무엇보다 하나의 특약만으로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들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넣으면 얼마일까요?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 1,000만원, 가족 일상배상 책임 1억 원에 각종 가성비 특약까지 다 합친 보험료입니다. 50세도 10만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실손보험료까지 추가하면 최종적인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설계안이 되겠죠. 이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내고 계신다면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보험료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여기에 말씀드렸던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를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최소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방패인데요. 영상의 핵심은 과하게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만 준비해도 보장은 충분히, 보험료는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마다 쓸 수 있는 보험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실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누군가는 치료비까지 가입할 수 있겠죠. 개인의 경제적 여건 내에서 실손, 진단비, 수술비 또는 치료비 순서로 보험료를 채워 넣으시면 괜한 의료비 불안감에 과도한 가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